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오프시즌 계획은 다음 해 팀 전력 구성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특히 내야와 외야 모두를 아우르는 수비 체계 정비는 시즌 내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리그 8위에 그친 기아는 2년 연속 실책 최다라는 오명을 얻었다. 수비의 누적된 결함이 투수진 흔들림을 가중했고, 이는 시즌 전체 경쟁력을 뒤흔든 원인이 되었다. 내년 성적 반등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수비 시스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구단은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공백을 가장 긴급한 문제로 판단하며 아시아 쿼터 제도 활용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내야 수비가 팀 운영의 약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외야 역시 재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야는 단순한 타구 처리만 담당하지 않는다. 주자의 진로와 득점 흐름을 차단하며 경기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외곽 수비 라인은 내야의 불안함을 상당 부분 보완해온 장치였다.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 외야의 중심 축은 중견수 우익수 라인이었다. 중견수 김호령은 광활한 수비 범위와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후방을 총괄했고, 우익수 나성범은 정확한 송구와 주자 저지에서 명확한 역할을 했다. 두 선수는 보살부문 리그 상위권에 올라 팀 실점 억제에 기여했다. 그러나 나성범은 시즌 중 부상 영향으로 출장이 제한됐고, 좌익수 또한 정해진 주전 없이 젊은 선수들의 기회와 평가가 반복됐다. 결국 중견수를 제외한 양쪽 외야는 안정적인 운영과는 차이가 있었다. 내년 시즌 외야 배치는 어떻게 구성될까? 우익수부터 변화 조짐이 보인다. 최영우의 영입으로 지명타자 활용 폭이 넓어지며 체력 관리가 필요한 나성범과 김선빈을 대지로 쓰는 방안이 논의된다. 따라서 보조 선수들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에 우익수 자리는 단순 공백 메우기를 넘어 수비 안정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했다. 캐치력과 운동 능력은 후방 커버 범위를 결정한다. 나성범의 강한 어깨는 확실한 장점이지만 전성기 대비 수비 범위가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흐름에 따라 빠른 송구보다 타구 차단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출전 선수에 따라 수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이유로 백업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우익수는 경기 상황과 상대 타선에 따라 교체될 수도 있다. 좌익수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타격 기대는 크지만 외야 수비 균형을 잡는 핵심 포지션이므로 중요하다. 그의 수비 스타일과 능력에 따라 후방 전체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 좌측 커버가 변하면 중견수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익수의 백업 위치와 송구 결정으로 이어진다. 외야 수비는 각 포지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의 범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한 포지션의 역할 변화는 외야 전체 커버 체계의 재편을 불러온다. 이는 특정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방 운영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외야 수비의 핵심은 좌우측을 누가 담당할지와 그 조합의 효율성에 달렸다. 좌익수와 유격수 보강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외야 수비 안정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차기 시즌 기아의 전력 구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최영우의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 복귀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나성범이 반드시 타선의 핵심을 책임져야 한다. 최영우는 기아를 떠나 2016 시즌 이후 10년 만에 삼성 복귀가 거의 확정됐다. 계약의 협의를 마쳤고 세부 조정만 남은 상황이다. 기아는 사실상 최영우 영입을 포기하고 남은 내부 FA인 양현종과 조상우 잔류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 최영우 이탈의 후유증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든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외부 선수 영입이 없다면 최영우의 역할을 경기장 안팎에서 대신할 수 있는 선수는 결국 나성범이다. 훈련 태도가 좋고 건강하다면, 그리고 시즌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중심 타선에서 활약할 수 있으며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선수다. 주장을 넘어 팀의 중심축으로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나성범이 내년에 최영우에 준하는 존재감과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이다. 나성범은 2023 시즌부터 지난 3년간 총 244경기에만 출전했다.
평균 81경기 수준이다. 시즌의 약 40%를 부상으로 결장했다.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비 당시부터 종아리 상태가 나빴다. 거의 2달간 휴식한 뒤 간신히 시즌에 합류했다. 게다가 9월에는 주루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 고작 58경기만 나섰다. 그런데도 타율 0.365, 18홈런 57타점이라는 경기수 대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2024년에는 시범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또 다쳐 한 달가량 빠졌다. 그럼에도 4월 말 복귀 후 끝까지 시즌을 소화했다. 2023년만큼의 타격 페이스를 찾지 못해 고심하다 후반기 폭발하며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보였다. 102경기에서 타율 0.291, 21홈런 80타점 5패스 0.868을 올렸다. 이번 해가 가장 힘들었다. 2년 만에 종아리 부상 재발로 오랜 공백을 겪으며 82경기 출전에 머물렀다. 2024년과는 다르게 타격도 끝내 반등하지 못했다. 82경기서 타율 0.268, 10홈런 36타점 5패스 0.825에 그쳤다.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팬들에게 너무나 미안해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나성범은 팀 내에서 개인 훈련과 몸 관리를 가장 꼼꼼히 하는 선수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지난 3년간 다리 부상과 가장 많이 맞닥뜨린 선수이기도 하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내년 나이 37세인 만큼 더 이상 완전한 기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하지만 최영우 역시 38에서 39세 시즌 부진 후 40세부터 재기에 성공한 사례다. 나성범은 이제 젊지 않다. 최영우의 경우가 매우 특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성범이 내년에 2023에서 2025년 최영우처럼 다시 날아오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최영우가 떠난다면 나성범은 앞으로 다리 부담을 줄이며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나성범의 타격 성적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 지명타자가 되기보다는 지명타자 순환제도 속에서 나성범이 수비 부담을 덜어 체력을 아끼는 비중이 클 것이다. 나성범의 6년 150억 원 FA 계약은 이제 2년이 남았다.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터이다. 팀의 어려운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제 모든 기아 관계자는 나성범을 중심축으로 삼고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나성범의 내년 활약이 바로 2026 시즌 기아의 운명과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1년을 잘 보냈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은 기아 팬들에게 꽤 오랫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된 선수였다. 수비 능력은 리그 전체에서도 최상급이지만 타격이 유독 그 뛰어난 수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데뷔한 김호령은 입단 10년 만인 올해 비로소 자신의 기량을 폈다. 기아 주전 중견수 자리를 꿰찬 그는 105경기에서 타율 0.283, 6홈런, 39타점, 46득점, 출루율 0.359, 장타율 0.434 등의 기록을 세웠다. 김호령의 주전으로서의 도약은 기아에게 분명한 큰 성과다. 기아는 올해 트레이드와 프리 에이전트 이탈 등으로 타선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 모두 갖춘 중견수 김호령의 부상으로 팀 중심 라인 강화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호령은 17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타격을 좀 더 꾸준히 잘하고 싶다는 바람을 늘 품어왔다. 야구를 접기 전에 한 번쯤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간의 염원과 노력이 올해는 조금은 보상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호령은 이어 이제 1년 정도는 괜찮게 해낸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시즌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김, 선빈 형님과 나, 성범 형님을 잘 보자 하면서 팀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령은 FA 등록 기준 일수가 이틀 모자라 이번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30대 선수인 그에게는 분명 아쉬움이 남겠지만 김호령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꼽았다.
그는 내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는 아니잖나.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이 올해가 처음이다. 솔직히 나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FA가 미뤄진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